과연 무엇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가 있을까? 열정에는 나이도 때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에 완벽한 시간은 영영 오지 않는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배움을 통한 깨달음은 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간다. 나의 열망에 걸맞은 완벽한 상황이나 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완벽한 때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은 남의 말을 듣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정하는 것이다. 폴킴, 다시 배우다, 리런.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한다. 힘들고 기나긴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나의 가슴을 뜨게 한다면 내가 나를 멈출 수 없다. 뭔가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처럼 가슴 벅차고 즐거운 일은 없다.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아슬아슬 가슴 졸이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갈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운동을 제대로 꾸준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해졌다.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고 또 이룬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몸 관리가 기본이었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남의 말과 시선도 그중 하나다. 나의 열정을 주위에 알리고 의견을 듣다 보면 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라거나 지금은 하던 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생각해봐 라는 조언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럴 때 주춤거리다 보면 나중에 진작 시작했어야지 라든가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말 듣게 된다. 나의 시간은 남의 말을 듣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법이 보이고 하늘도 돕는다. 심지어 나의 열망에서 진정성을 느끼면 모르는 사람도 도울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다. How desperate are you?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만일 열망이 강렬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저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은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살다 보면 뜻밖의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은 하필 가장 불편한 시간이나 조건일 때 찾아오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통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른다. 왜 하필 지금? 하며 패닉에 빠져 문제를 해결해보려 해도 마음만 더 급해지고 더욱 긴장된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잘 알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긴장하지 않는다. 스타트업 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실패를 많이 해봤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 없는 실패는 의미 없는 실패이지만 성찰이 따르는 실패는 자기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 무엇을 시작하든 두려움은 경험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조금씩 처음에는 특별하게 하던 것들이 점점 평소에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너무 생소해서 두렵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나의 루틴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을 하나하나 일상화하면 평소에도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면 노트를 만들고 눈앞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만의 기억 재생법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점차 가능해진다. 그것이 몸에 배기 때문이다. 허황된 꿈과 가능한 꿈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주위에서 아무리 허황된 꿈이라 해도 내가 어떻게 시작의 두려움을 없애고 많은 상황에 대처 가능한 기본을 일상화하도록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특수한 것들이 모여 나만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오늘 마음속으로는 이루고 싶지만 멀고 특별하게만 보이는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뉴노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무엇을 시작한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기 바란다. What is my new normal?
나의 뉴 노멀은 무엇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배움의 과정에는 새치기를 할 수도 지인의 힘을 빌릴 수도 없다. 모두 공평하게 한 시간 한 시간 직접 공을 들이고 땀 흘려 연습해서 과정 하나하나를 합격해야 한다. 더욱이 그 모든 자격은 배움을 멈추거나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시작해서 시험을 봐야만 유지될 수 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정에 불을 지피고 계속 화를 타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배움의 기름을 부어야 가능하다.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발전된 나를 만나고 싶다면 배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어느 직종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가르침에 열정을 가진 사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람 등등 모두 마찬가지다. 배움을 멈추고 현재에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 전에 아무리 최고였어도 어느새 도태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뒷자리로 밀려난다. 지금의 위치 덕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다들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자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려고 오늘도 배우고 있다. 난 평생 학생이기 때문이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긴 고민과 망설임의 시간이 있다. 특히 그것이 평소에 나와 거리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시너지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그 일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죽기 전에 꼭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울 일은 차고 넘치는데 앞으로 살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런 탓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법에 관심이 더 커졌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의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든 의미 없는 일을 하든 죽게 되어 있다. 생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사망일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생일과 사망일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열정이 되고 열정을 현실화하고 그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의심과 걱정과 망설임이 있다. 의심과 걱정과 망설임을 그대로 남겨두었더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긴 고민과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 준비했던 것 같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낯설지만 분명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 나도 열정이란 게 있었다.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순간 파일럿 세계의 문을 열었다. 그 느낌은 강렬했고 무엇보다 진했다. What's always on my mind?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감사한 축복이다. 그것이 직업이든 직이든 학이든 기술이든 열정이든 상관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도전을 결국 시도해 보았느냐다. 열심히 했는데도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면 관에 이렇게 써붙여달라고 하겠다. It's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난감해질 때가 가끔 있다. 하나는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말을 들었을 때, 또 하나는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다. 하지만 나는 실수를 할지언정 스스로를 비하하진 않는다. 그저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익숙해져야겠구나 할 뿐이다.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 수업 시간은 거의 암호 해독 시간 같아서 녹음을 했다가 들어도 바로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나마 녹음을 하지 않으면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집중 청건과 암호 해독을 몇 시간 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렸다.
게다가 가끔 대형 강의에서 교수님이 나를 지목해 질문할 때의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어를 처음부터 잘했거나 머리가 워낙 좋아서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 천재라면 모를까. 나는 영어 실력이 신통치 않은 보통의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니 원어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미국인 학생이 1시간 공부해서 이해하고 숙제를 할 정도면 난 10시간을 들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아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었다. 도서관에서 지구력을 발휘하려면 하루 1시간은 꼭 땀을 흘리고 심장 박동수를 엄청 늘려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가 느린 나를 원망하기보다 몸을 단련해 머리가 따라오게 하려 했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듣고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 많이 듣고 경험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익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차 경험한 것을 응용하게 된다. 익숙치 않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조금씩 얻게 되고 자신감이 점점 생기면서 그 분야에 능숙해진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트럼펫 연주자 윈튼 마살리스의 말도 인상적이었다. 나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는 트럼펫으로 9개 이상의 그래미상을, 그것도 재즈와 클래식 부분에서 한 해에 동시에 수상한 유일무이한 뮤지션이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부와 천재성과 배경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이 자신의 태도만으로 꿈을 키워나가라고 말한다. 윈트는 한 번뿐인 인생을 환경과 상황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Am I fit for this? 내가 이 일에 맞을까? 사람은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나는 영어를 못해서, 나는 머리가 안 떨어져서, 나는 암기를 못해서,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나에겐 없는 게 많아서, 꿈을 버리거나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어서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처럼 이가 느리면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되고 암기가 힘들면 이런저런 도구와 방법을 쓰면 된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꿈을 현실로 이루려는 태도는 오직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의지도 오로지 나의 몫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환경, 조건을 핑계대며 꿈을 잡아버리든 반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음 한음 연주하는 우직한 태도를 갖든 그것 역시 나의 선택이다. 길을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태도로 임하면 발전할 수 있다.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눈앞에 놓인 불편함을 친구로 삼을 수 있다면 Am I fit for this? 라는 질문은 이미 무의미해진 것이다. 어떠셨나요? 폴 김 저자의 다시 배우다 Relearn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조종사가 되는 과정을 많이 담고 있어서 비행기에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은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충분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되게 마음에 불꽃 같은 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계속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만 하던 이 저자도 계속 미루던 하지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뭐 조종사가 되는 것과 헬스장 등록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크기지만 그래도 작은 스텝,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헬스장을 바로 등록했어요. 달리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되게 좋은 곳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제 강 주변을 막 뛸 수도 있는데 상상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헬스장에서 뛰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더 등록을 안 한 것도 있는데 일단 문제는 제가 덥고 추운 걸 너무 싫어하고 햇볕이 있을 때 막 뛰는 것도 싫고 밤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되게 무섭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막 시내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냥 이게 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 뭐 이런 곳이면 모르겠는데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아예
다른 인종이 주류가 되는 나라에서 굳이 위험을 일으킬 그런 상황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대낮에도 좀 덜 부딪히려고 사람 잘 안 만나고 이러는데 밤에는 제 심리적 장벽이 밤에는 더하겠죠. 이걸 드디어 깨닫고 헬스장에서 차라리 안전하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냥 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2022년이 오니까 작심삼일 1월 한 달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좀 음악 연습 이런 거 취미로 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진짜 신기한 게 최근에 읽은 많은 책들에서 원래가 그래서 많은 책에 나오는 거겠죠. 운동량이 빠지지 않아서 실제로 또 기초 체력이 딸리면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짜증도 되게 쉽게 나요. 뭔가 왜냐면 힘드니까 이게 배고플 때 짜증나는 거랑 비슷하게 체력이 바닥나면 감정의 컨트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안 지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2년에는 내면과 외면 안팎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던 중요한 한 가지 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진짜 어떤 변명을 들이대도 안 하고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진짜 주변에 보면 정말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조건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 근데 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몇십 년을 맴돌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에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다못해 이제 구글에 그거 관련된 등록하는 거나 정보를 좀 찾아보는 것 오늘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마음속에 또 남아서 내일의 행동을 더 쉽게 해줄 테니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법이 보이고 하늘도 돕는다. 심지어 열망이 느껴지면 모르는 사람도 나를 도울 때가 있다. 이거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